압도적 풍자 물레통. 이제 탄핵의 시계로 좀 가보겠습니다. 탄핵의 시계. 예. 요거는 제가 일단 깔아놓습니다. 모두가 다 봤고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다시 찾아보게 된 이유는 내 마음이 불안해서. 아하.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었나? 좋다. 혹은 저쪽에서 무슨 뭐 5대3 얘기도 하니까 좋다. 내가 지금 너무 막 10차 11차별로 막 이렇게 오면서 내가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는 의미로 좋다. 당연한 걸 가져왔습니다. 당연한 걸. 그래서 다시 보시면서 그래 당연히 탄핵되겠지. 그래. 상식이 살아있다면 이런 거를 한번 믿음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 요거 나왔어요. 기자협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현장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0명 중에 8명은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다. 제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7대1 인용이나 아니면 일부 의견은 나오겠지만 탄핵은 인용된다. 어찌됐건 10명 다 인용이네 그럼? 그럼요.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방송 기자들도 있었고요. 저기에는 종편 채널 기자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저것만 보면은 에휴 저거 또 이제 딱 좌편향된 기자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편 기자들도 같이 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신문 뭐 저거 지금 일간지 다 있어. 그래서 방송 신문 뭐 인터넷 신문 다 포함해 가지고 10명이면 10명 다 인용은 될 것이다. 이렇게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거기 분위기와 목소리를 듣는 기자들도 다 저렇게 예측은 하고 있다. 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그러니까 탄핵 요인으로 탄핵 이유 요걸로 올린 거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4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하나하나 본다면 첫 번째, 탄핵 요건, 비상계엄 요건을 위반했다. 헌법 제77조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만 그리고 병력으로서 군이 필요하거나 이 질서 유지를 할 필요 있을 때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대통령 혼자만 준전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국가 비상사태. 네, 확실하게 진짜 비상기업 요건을 위반했습니다.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요때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 아니었잖아. 근데 본인 입으로 하는 계엄의 시행 이유 뭐였는지 다시 한번 대국민 담화를 들어보고 정리 한번 싹 하고 갑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자, 공산 세력과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래서 이제 재판관이 물어봅니다. 너가 말하는 그 종북이랑 반국가 세력이 누군데? 국회요. 그 국회가 뭘 했는데? 그렇지. 탄핵이요. 아니 탄핵은 너가 비상계엄 선포한 것처럼 국회는 탄핵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뭐 국회가 뭘 잘못했는데 절차적인 흠결이나 혹은 무슨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반국가 세력인데 원래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요. 삼권 분립이 그러라고 있는 거 서로 견제하라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잘못하면 그것을 견제할 힘을 나눠 갖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 거고 탄핵도 당연히 대통령이 잘못하거나 혹은 밑에 국무위원들이 무언가 잘못하거나 하면은 탄핵을 할 수 있죠. 그러라고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거고. 근데 그거를 본인이 반국가 세력, 종북, 공산 세력 이렇게 규정한 거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나쁜 게 뭔지 알아요? 그냥 국회라고 하면 그냥 국회 하나의 그냥 존재 같잖아요. 이 국회라는 건 결국 국회의원들이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지금 300석 중에 175석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선택받았다는 건 무엇이냐? 국민의 표가 그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말은 돌이켜서 이야기해보면 국민의 반 이상이 종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종북 그렇지. 좌파, 즉 그렇지. 자신이 척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정확하지. 아주 위험한 얘기죠. 저에게는. 그래서 첫 번째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시행하는 요건 자체도 안 맞죠. 예. 왜냐면 준 전시 상태도 아니었고 종북이라고 공산세력 말하는 것도 실체가 없었고 뭐 증명해낸 게 없잖아요. 그렇지. 지금 재판 가서도. 네. 그래서 첫 번째 저거 하나만 돼도 탄핵입니다. 하나 넘겼어. 두 번째 위법적 국무회의. 국무회의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어요. 예. 결국은 자기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선고를 앞둔 이 상황에서까지 국무회의록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았어요. 국무회의록이 없었습니다. 국무회의록이 없는 거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냐? 그래. 100번 양보해서 네가 맞다 쳐. 네. 100번 양보해. 자, 그러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윤석열이 넌 내 편이야라고 꽂은 사람들의 의견은 어땠냐? 아니요. 국무회의 없었는데요. 절차적 흠결이 있었고 국무회의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국무회의 딱 보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했어. 그런 국무회의가 어딨어. 나는 여기서 국무회의 어떤 내용인지 안건도 듣지도 못했고 의사보고는 뭐 땅땅땅 치는 것도 없었고 국무회의를 시작합니다. 국무회의를 끝냅니다. 이것도 없었고 마지막 사람은 그냥 들어왔다가 뭐야? 하다가 그렇지. 대통령이 난 간다 이러고 가버렸어. 어. 그럼 이거를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냐? 윤석열이 꽂은 사람도 자기는 볼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내란이 될 수 있으니까 심지어 윤석열의 변호인단마저 이 국무회의가 없었으며 이것을 내란이라고 인식하면서 자백하는 그런 일도 현재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네. 보실까요? 그 국무위원들의 증명력에 대해서 당시 국무위원들의 진술은 만약에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바로 내란, 공범, 동조범, 주요 직위자라고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점을 명쾌하게 밝힐 수는 없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를 어떻게 감안할까요? 저거 하나로도 탄핵 사유라고. 탄핵. 저거 하나만 가지고도. 맞습니다. 국무회의가 없이 계엄을 해? 네. 위헌이잖아요. 위헌. 아하.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왜 국무위원들이 지금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심법을 딱 발동시켜가지고 그거 있었다고 인정하면은 뭐 내란죄 공범될 수도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없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국무위원들도 없었고 그리고 회의록은 있었잖아요. 회의록도 없었어. 네. 그러면은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통해서만 발동시킬 수 있는데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통과. 네. 자, 그래서 두 개 다 일단은 위헌 그렇죠. 그리고 위법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시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뭐 정치활동 이런 것들 다 제한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정치활동 금지는 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 유지 그리고 국가 안전 보장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근데 그런 필요한 경우가 충족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전혀 이거를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뭐 언론 출판 자유 이런 것도 다 제한하잖아. 네.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요것도 한번 요건 다음 건데. 오케이.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거를 못 들어가게 막은 거는 우리가 국민들이 모두가 다 TV로 봐버렸잖아. 그렇죠. 유튜브를 맞습니다. 보고 TV를 보고 지금도 널리고 널렸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정치활동 금지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는 아예 위헌인 거죠. 그래서 거기 국회를 못 들어간 것도 못 들어간 건데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까지 끌어내라고 그렇지. 지시한 것도 네. 이 사람들 입을 통해서 다 현장에 있던 군인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곽종근 그리고 이진우 그리고 이진우 밑에서
이 수방사를 지휘했던 수방사 경비단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공공시 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거는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똑 떨어져. 깔끔해. 정확하게. 그러면은 곽종근이랑 뭐 이진우랑 다 미쳤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도 안 했는데 네. 가가지고 뭐 단전하고 무슨 뭐 의원들 끌어내고 그렇게 합니까?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자기들이 이제 사령관들은 자기가 얘기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정치활동 금지 요거 자체도 아예 위법. 예. 땡 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근데 회기 중이었습니다. 네. 제 481회인가? 어쨌든 회기 중이었고 국회의원 체포,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렇게 명령한 것도 위법이다. 네. 네. 좋다. 탄핵 사유는 진짜 그야말로 민준이가 지금 깔끔하게 정리했지만 차고 넘쳐요. 너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 이 차고 넘치는 거를 이제 끌어다가 이제 헌재에서 판단할 때 크게 세 개의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거든요. 네. 첫 번째가 오, 좋다, 이거. 그것들이 명백히 위반을 한 것인가? 명백히 네. 자, 우리 살펴봤죠, 지금. 예. 두 번째, 그것들이 국가 헌정 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나? 해악을 야, 끼쳤죠. 끼쳤죠. 그러면 지금 탄핵을 함으로써 그 무너진 헌정 질서 회복에 필수적인가? 필수적이지. 그렇지.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탄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기각시키는 게 더 어렵다. 맞습니다. 그치? 그렇죠. 요거 진짜 오랜만에 깔끔하게 우리 두 분이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불안 끝, 행복 시작인가요? 아직 안 돼? 행복해. 자, 그러면 우리 민준이가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줬으니까. 여기 심지어 홍장원 거랑 막 이런 것도 그렇지. 넣지도 않았어. 심지어. 많다고. 근데 요것만 봐도 예. 탄핵 사유가 너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것도 탄핵이 인용이 안 될까봐 좀 뭐 약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저거를 만약에 반대 의견을 내고 싶은 헌재 재판관이 있다면 네. 왜 저것들이 하나하나 다 탄핵 사유가 안 되는지도 적어야 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저 목격한 하나가 아니라 다 심지어 나 홍장욱 거나 막 다른 거는 넣지도 않았잖아요.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반박해 가면서 이건 변호사보다 더 힘들어. 변호인단도 못한 거야. 근데 그걸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면서 이래서 저는 직무복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어야 되는데 그거 적을 수가 있겠냐 이거지. 더 힘들지. 상식으로는. 예, 맞습니다. 뒤에 캐비넷이 있고 뭐 이런 거는 모르겠고. 예. 아이. 자, 일단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이제 탄핵 사유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드렸고